명성교회가 오는 19일 공동의회를 열어 새누리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담임 목사 청빙 찬반 의견에 묻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 대물림 시도를 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는 헤브론 병원으로 이 병원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이비 전문 기자들이 CBS 팟캐스트 변상욱의 사이판에 모였습니다. 사이비 전문 기자들은 신비주의 사이비에 빠진 목사들이 많다면서 취재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목동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교인이 나눔 사역에 힘쓰고 있는 목동제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가 오는 19일 공동의회를 엽니다.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교회 합병, 위임 목사 청빙 안건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 대물림 시도를 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명성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한 것은 세습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변칙 세습은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와 새누리 명성교회와의 합병은 직접 계승하는 세습만을 제한하는 교단 헌법의 허점을 이용한 기만적인 행태의 세습이다. 개혁연대는 새노래 명성교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와 건물이 모두 명성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유 구조로 볼 때 김하나 목사가 분립 개척을 했지만 사실상 명성교회의 지교회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흠 목사는 김사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지금 여기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김사만 목사가 청빙위원회와 당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청빙위원회와 당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역시 명성교회의 이번 시도는 세습금지법을 기술적으로 피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 이번 시도는 세습금지법을 기술적으로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버젓이 알고 있는 편법이고 원칙을 우회하는 선택입니다. 개혁연대는 오는 19일 주일 두 교회의 합병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 명성교회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도 오늘 성명을 내고 김하나 목사 청빙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혈연에 의한 담임 목사직 대물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죄악이라며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의 아들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한 시도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예장통합총회는 세습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폭넓게 적용해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 지도력 교체와 관련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와 원불교가 공동으로 오늘 용산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향린교회 등 개신교 목회자들과 원불교 교무 등이 참석한 사드 반대 집회에서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급하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박명원 교무는 사드가 들어설 성주는 원불교에 있어 정신적 고향이고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종교적 성지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는 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해도 뜨기 전 병원 앞마당에 모인 환자들. 새벽 5시부터 번호표를 받고 그날의 진료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몸을 잠시 쉬어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헤브론 병원의 24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난 2007년 충무교회가 파송한 김우정 선교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병원은 현재 3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연합 의료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병원 한 번 가기 힘든 캄보디아 서민들의 모습, 그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 진료를 마치고 다 같이 모여 감사 기도를 하는 헤브론 병원의 일상이 65점의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손을 맞잡은 어린 환자와 의료 선교사.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오롯이 느껴집니다. 사랑이죠. 예. 우리 헤브론 병원의 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환자들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진전은 창립 10주년을 맞는 헤브론 병원의 후원과 협력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3년 전 간호대학을 설립해 기독 의료인 양성을 본격화하고 심장센터를 개원하는 등 새로운 10년을 향한 병원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람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그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병원이 재정적으로도 외부의 도움을 더 받아야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1905년 경남 진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배돈병원과 진주교회를 세운 휴 커릴 선교사를 비롯해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을 세운 맥켄지 선교사 가족의 모습 등 120여 년 전 한국 땅을 찾은 호주 출신 의료 선교사 34명의 모습과 활동도 소개됐습니다. 선교 분할 정책을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선교 분할 정책을 이제 가지셨는데, 그때 호주 선교사는 부산 경남 지방을 이렇게 맡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호주 선교사님들이 서울 경기를 맡았다면 더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졌겠죠. 호주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의료 선교 사역을 한눈에 확인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이비 전문 기자들이 CBS 팟캐스트 변상욱의 사이판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포털 정윤석 기자, 현대종교 조미듬 기자, CBS 종교부 송주열 기자 등 사이비 전문 기자 3명은 최근 사이판, 사이비를 쫓는 기자들 편에 출연해 충격적인 취재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뒤 20년 넘게 사교 집단을 집중 취재해온 정윤석 기자는 속칭 신비주의 사이비에 빠진 목회자들이 많다고 걱정했습니다. 정 기자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는 A 원장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A 원장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고 즉석에서 직통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목회자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벌을 서라 하신다 하면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 정통교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거기서는 통합측 목사님도 만났고 합동측도 받고 제가 뭐 변변찮은 신학교 나왔는데 칼빈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 선배도 만난 적이 있고. 정윤석 기자는 사기성 짙은 안수 집회에 다녀온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피를 뽑아내야 일이 잘 풀린다는 피 뽑기 안수, 육신의 정욕을 씻어내기 위한 눈 찌르기 안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무릎이 좀 안 좋다 그랬더니 무릎을 갖다가 이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요. 이렇게 긁는 거예요. 불에 댄 듯한 아픔. 그거요, 계속. 황당무계한 사이비 집회 이야기에 현대종교 조미듬 기자도 거들었습니다. 백마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위에서 장미꽃잎을 이렇게 던진대요. 빨간색.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래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걸 들으면서 성도들이 아멘을 한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몇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한 사이비 단체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황해 있잖아요. 오, 황해. 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김 씹으면서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맥도날드 사건. 그때 당시에 한 여성이 포교를 거부했는데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집단으로 구타를 해서 사망을 시켰거든요. 이 밖에 사이판에 출연한 기자들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고 있는 JMS 정명석 씨와 창기 십자가 교리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H단체 박아무개 씨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CBS 팟캐스트 변상욱의 사이판은 오는 17일 사이비를 쫓는 기자들 2편을 방송합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관련 성범죄 해결을 위해 목회자 성윤리와 예방교육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 과거 성적 비행은 없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서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 성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와 노회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목동 제1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교인이 나눔 사역에 힘쓰고 있는 목동 제1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과 여가를 위해 이곳을 찾는 장애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구내식당 조리실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조리와 배식 등을 돕고 있는 봉사자들은 목동 제1교회 교인들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동 제1교회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는 저희 식당에 와서 배식이나 식사 제공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려운 재가장애인분들 댁에 직접 방문해서 위로하고. 목동 제1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하면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일이 있는 달에는 전 교인이 지역 내 여러 복지기관들을 찾아 다양한 소외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봉사에 나서기 힘들었던 교인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해합니다. 가정주부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요일과 시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목동 제1교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 예배와 성회, 임직식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찾아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긴급 구호 사역을 이어나가며 40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에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나누는 나눔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섬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40주년을 교회만의 잔치로 끝내지 않은 목동 제1교회의 마음이 지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산 CBS는 지난 10일 호산나 교회에서 교계 지도자와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산 중개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CBS 문영기 본부장은 이번 중개소 설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부산 중개소를 통해 난청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중개소 설립에 도움을 준 이들을 대표해 부산 전파관리소 소장과 부산 CBS 운영 이사장 강국만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전 장로교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내당교회 조석원 목사를 초청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춘계 부흥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전교회 권석은 담임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덕천교회는 옥산면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단지 상가에 비전센터 카페 로뎀을 설치하고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덕천교회 오용균 목사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전도를 위해 비전센터 카페 로뎀을 설치했다며 카페 로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기독 직장 선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8회 직장 선교대학이 여수 지역 기독 실업인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성훈련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여수 원두막교회 이동환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며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인 박용철 씨가 살해된 사건에 여러 의혹이 있다면서 오는 16일 저녁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구미노회가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필리핀 앙헬레스 암식 선교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최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식 선교교회는 구미노회가 직영하는 구미신학교 출신 선교사가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쓰레기 마을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 제3대 회장에 농선회 부회장과 농어민을 위한 기도모임 위원장을 지낸 소구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이달 30일부터 6주 동안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세계성령 부흥사연수원 제50기를 운영합니다.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와 목사를 대상으로 하며 나겸일, 최희식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